안녕하세요.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법이 생겨서 당신 둘 중 하나만 골라요 라고 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것도 미국 시민권을 두고 말이죠. 오늘은 진짜 수백만 명의 삶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미국의 한 법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상원에 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이 법안의 목표는 아주 그냥 명확합니다. 딱 하나. 미국에서 이중 국적을 아예 없애버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 법안이 만약 통과된다? 그럼 다른 나라 국적도 가진 모든 미국인은요, 정말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받게 되는 거예요. 미국 시민으로 남을래요? 아니면 다른 나라 국적 지킬래요? 정말 냉혹한 선택을 강요받게 되는 거죠. 바로 여기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죠. 아니, 정부가 어떻게 개인한테 이런 선택을 법으로 강요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지금부터 전문가들은 뭐라고 하는지, 또 과거에는 어떤 판결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 법안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논란인지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죠. 이 법안을 낸 의원의 주장은 이겁니다. 미국 시민이라면 충성은 오직 미국에만 해야 한다. 이중국적은 뭐랄까 충성심을 나누는 거라서 국가 이익에 해가 될 수도 있다. 이게 이 법안의 핵심 논리인 거죠. 근데 이 법안이 진짜 무서운 건요, 바로 이 작동 방식 때문입니다. 딱 1년을 주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럼 내 의사랑은 전혀 상관없이 미국 시민권이 그냥 자동으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뭐 사실상 최후 통첩이는 다름없죠. 하지만 이 법안은요, 시작부터 헌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벽에 쾅 부딪히게 됩니다. 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안을 두고 이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났다고 말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논쟁의 시작과 끝, 그 중심에는 바로 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히 말해서 미국 땅에서 태어났으면 너는 미국 시민이다. 이 조항인데요. 대법원은 이걸 아주 오랫동안 의회가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개인의 기본권이라고 못 박아왔거든요. 자, 그럼 이 법안이 왜 헌법에 어긋나는지, 그러니까 왜 위헌 소리를 듣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과거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대법원 판결 두 가지를 꼭 봐야 합니다. 옛날, 그러니까 1967년 이전만 해도요, 의회가 이런저런 행동을 하면 시민권을 박탈하겠다. 이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1967년, 그리고 1980년에 진짜 역사적인 판결이 나오면서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이때부터 시민권은 국가가 시혜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개인이 가진 헌법적 권리라는 개념이 완전히 자리 잡게 된 거죠. 바로 그 판결에서 대법원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수정헌법 제14조는 의회가 시민권을 파괴하려는 시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한다. 바로 이 한 문장, 이게 바로 법률 전문가들이 이 법안은 절대 통과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예요. 정부가 누군가의 시민권을 빼앗으려면 그 사람이 스스로 명확하게 나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냥 뭐 마감일을 놓쳤다고 해서 이 사람은 포기할 생각이었나 보네. 이렇게 법이 마음대로 추측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좀 딱딱한 법 얘기는 잠시 내려놓고요. 정말 만약에 이 법안이 현실이 된다면 수백만 명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그 현실적인 파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법안 때문에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사람이요, 무려 1,0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죠. 이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나라의 가족이 있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연결되어 있고 각자 소중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의 경우를 한번 볼까요? 이걸 보면 이 문제가 단순히 둘 중 하나 골라라처럼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복잡하냐면요. 미국의 법 하나가 한국의 여러 법이랑 막 얽히고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 남성들은 병역 의무 문제와 걸려 있고요. 또 한국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도 복잡해지죠. 가족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건 미국 혼자 결정한다고 끝날 문제가 전혀 아닌 겁니다. 심지어 어떤 나라들은요, 국적 포기라는 걸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절차를 엄청나게 까다롭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가 대표적이죠. 필리핀이나 멕시코도 만만치 않고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나라 법 때문에 할 수도 없는 걸 하라고 요구하고 못했다고 미국 시민권을 빼앗는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모두 종합해서 이 법안에 대한 최종 결론을 한번 내려볼 시간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대법원이 차곡차곡 쌓아온 판례들을 보면요.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은 사실상 하나로 모아집니다. 이 법안은 과거 대법원 판결하고 정면으로 부딪히고 포기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원칙도 어기고 무엇보다 헌법 제14조의 정신을 흔드는 시도이기 때문에 법원에 가면 100% 통과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 법률가들만의 생각도 아니에요. 실제로 미국의 외교를 책임지는 국무부조차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적이라는 건 그냥 여러 나라의 법이 서로 얽히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라고요. 결국 이 법안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시민권이란 무엇인가요? 한 번 얻으면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영원한 권리인가요? 아니면 국가가 정한 조건을 지켜야만 유지되는 일종의 특권인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